자, 이제 지적 마무리 파트를 좀 볼게요. 교재 138페이지 보시면 챕터 5장에 지적 측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출제 경향 예상 문제 뭐라고 뭐 써놓은 것 같은데 두세 문제? 세 문제는 절대 출제 안 되고 두 문제나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단원인데, 자 볼게요. 어떤 얘기인지. 자, 이제 1절 지적 측량의 의.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게 지적 파트였습니다. 지적은 땅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게 지적인데, 땅 지적공부에 등록하려면 필지 단위로 그 필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지적공부 도면에다 그리는 게 경계고, 그 안에 넓이값을 이제 등록하는 게 면적인데, 그걸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대요. 자, 그러면 우측에 이제 교재 보시면 139페이지 지적 측량의 대상과 구분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야? 1. 지적 측량의 대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 놓고 그 외 측량 방법도 용어 나온 거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먼저 보는데, 참고사항은 말 그대로 참고입니다. 그 참고로 이제 이해하라고 그때 써놓은 건데, 측량 지적 측량 방법에다가 옆에 해놓고 측량 도구 이렇게 쓰십시오. 측량 도구. 용어 자체가 그대로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용어 자체.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측량 도구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지적 측량은 현지에 나가서 이제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측량 도구를 사용해서 지적 측량하도록 되어 있는지가 지적 측량의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가 평판 측량 이렇게 용어 나오죠. 그러면 평판을 형광펜 치십시오. 그 용어 자체 그대로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자, 그럼 평판 형광펜 치셨으면은 평판이 무엇이냐면은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길 지나가다가 보면은 자, 뭐 삼각대 산발이 얹어놓고 산발이 위에다가 자 도면을 갖다 올려놓고 그 도면 올려놓은 그 산발이를 갖다 법률용어로 평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평판이 뭐냐면은 도면을 갖다가 올려놓은 그 산발이 돼 있죠. 그걸 법률 뭐라 본다? 평판. 그럼 평판에다가 뭘 올려놓냐면 도면 캔트지를 올려놓고 저쪽을 띄워봐. 그래갖고 도면에다 평판에 올려놓은 도면에 직접 경계선을 이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측량 방법이죠. 평판 측량이라는 게. 자, 그런 거 보셨죠? 길 지나가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평판은 이제 옛날에는 나무 판자떼기였지만 이게 이제 재질이 이제 쇠 판자떼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자평판인 거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경위의자 형광펜 그대로 경위. 네 번째 전광파기도 형광펜. 자, 고개 들어보시면 자, 이제 이건 이제 뭐냐면은 경위라는 거, 전광파기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측량하는데 길 지나가다가 보면 뭐 이렇게 산발이 하는 이번엔 뭐 눈가를 갖다 이렇게 뒤다보는 거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산발이 이번엔 못 봤어요? 차 타다 지나가다 보면은 눈깔 그 안에다 대고 저 끝에 기대 잡은 사람한테 이렇게 움직이라고 이제 요구하고 이렇게 산발이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구멍 뒤다 보면서 하는 사람 이번에는 이제 판자떼기가 아니라 산발이 이거 이제 디지털 카메라한 거 요만한 거 달려 있죠. 그게 경위 전광파기입니다.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을 측정하는 게 있고 그게 경위이고 빛의 거리값을 측정하는 게 전광파기입니다. 네. 그럼 실무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렌즈 뒤다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경위 전광파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5번 사진 측량 보이시죠? 사진은 측량은 항공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6번
위성 측량은 GPS 수신해 갖고 측량하는 거지 뭐. GPS 수신 받아서 측량하는 거. 이렇게.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측량 방법 이제 눈으로만 익히시면 되겠고, 여러분 지적 기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측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미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 밑에 이제 1 지적 측량의 대상 이렇게 나오죠. 별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지적 측량 사유가 생겼을 때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지적 측량 하도록 돼 있는지 그 지적 측량의 사유를 대상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제 거기서 양가로 1번부터 보자. 기준점 지적 기준점 측량 이렇게 해놨자. 자 그거는 가로 해놓고 그걸 지우십시오. 이렇게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제목 지우세요. 그 옆에 다시 쓰셔야 돼. 기초 측량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쓰세요.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이 뭐 하는 거냐면은 자 동작구 노량진 동네 땅을 지적 측량하려면은 동작구 노량진 동네 땅 곳곳에다가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기준점을 갖다 땅에다가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적 측량에 이용하는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이라 하고 그 지적 기준점을 노량진동 땅 어디에다 설치할 곳인지를 갖다 정하는 측량을 법률용어로 기초 측량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보세요. 검사 측량 이렇게 나오죠. 검사 측량 그대로 형광펜 이것도 중요해요. 검사 측량 제목 옆에 형광펜 치시고 옆에다가 지적 측량 수행자 X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지적 측량 수행자 X. 일단 그렇게 메모하세요. 그게 시험 문제니까. 검사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를 국가에서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절대 수행자가 실시할 수 없는 지적 측량입니다. 유일하게. 그 다음에 복구 측량은 뭐 여러분들 떨어지니까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신규 등록 배웠으니까 패스.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쪽으로 경계면적 옮기는 거니까 패스. 분할도 패스. 등록 말소 측량 토지 받아대갖고 받아댄 부분 경계 면적 말소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이것도 배웠으니까 패스. 등록상 정정 측량 요거는 도면의 경계선이나 토지대장의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이것도 패스. 10번째 중요합니다. 형광펜 지적 확정 측량. 자, 토지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토지개발 사업 완료한 지역의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새로 정하는 측량을 일컬어서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 법률 용어 나올 땐 토지개발 사업이라는 법률 용어가 반드시 같이 따라다닐 겁니다. 그거만 좀 힌트 얻으시면 돼요. 땅 새로 만들었을 때 새로 만든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땅을 개발해 갖고 개발한 지역의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새로 정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 측량 뭐 이것도 특별법이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패스예요. 별도로 말 필요 없고. 경계 복원 측량 이거 중요해. 형광펜. 경계 복원 측량. 경계 복원 측량은 자, 옆에다가 소유권의 범위 확정 이렇게 써 주시면 돼. 소유권의 범위 확정. 시험에서 사례로 나는 것들입니다. 자, 경계복원 측량 어떻게 시험에서 사례를 났는지 지금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났습니다.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매도 땅을 갖다 사러 중개사무실에 갔을 때 그 중개사무실에서 땅 팔아달라는 물건 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땅을 사러 온 의뢰인이 그 중개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토지 물건을 갖다가 자, 사고 싶은데 그 땅 중개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물건의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갖다가 확정하지 못할 때 그 물건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경계 복원 측량입니다.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13번 지적 현황 측량은 땅 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죠. 건축물이 그 필지 위에 어디에 건축되어 있는지를 도면에 위치 표시해 주기 위한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현황 측량은 힌트가 있어요. 13번의 제목에 지적 현황 측량에서 현황이라는 한글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에서 지상 건축물 등의 뭐라고 나와요? 현황.
그 힌트만 얻으시면 돼. 현황. 자, 그 다음에 우측에 1번 기출문제 보세요. 24의 문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지적 측량 성과 검사하는 경우 우리 용어가 검사 측량이라는 용어 지금 배운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점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경계 복원 측량.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건축물이 현황 나왔네. 현황. 땅 위에 건축물 건축된 위치를 도면에 표시해주기 위한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위성기준점 공공기준점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예, X 4번 정답. 우리 기초측량이라는 법률 용어 제일 첫 번째 했잖아. 기초측량은 뭐 정하는 거? 지적 기준점 정하는 게 기초측량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4번 지문에서 제시한 지적 위성기준점 공공기준점 있죠. 그거는 지적기준점이 아닙니다. 참고로. 그럼 지적기준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 자, 교재 여러분들 뒤로 넘겨보실래요? 뒤에 어디까지 좀 넘겨주시느냐 하면은 149페이지 보세요. 149페이지. 자, 하단에 도표 박스 정리해놓은 거 찾으셨어요? 예, 거기만 보시면 돼. 자, 그럼 하단에 보시면 자, 지적 기준점 법률 용어 나와 있고 세로로 3개가 있을 거네. 눈으로 한번 보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있죠. 그 3개 묶어야지. 3개 묶어서 옆에다가 4글자 써야지. 기초 측량 이렇게 쓸 줄 아셔야지. 법에 지적 기준점이 몇 개가 있대요? 3개의 지적 기준점이 있대죠. 지적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하고 그 3개의 지적 기준점을 갖다 정하는 측량이 기초 측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개의 법률 용어가 아닌 아까 지금 시험 지문에 24에 위성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에요, 지적 기준점이 아니야? 아니잖아. 공공 기준점도 지적 기준점이 아니잖아. 지적 기준점은 3개만 얘기하는 거야. 지적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을 정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위성 기준점과 공공 기준점 정하는 측량은 지적 측량이 아닌 이유가 위성 기준점과 공공 기준점이 지적 기준점이 아니니까 이렇게 읽어 나갈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원위치 오셔서 141페이지. 자, 문제 마무리 5번. 바다 된 토지 등록 말소하는 경우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측량 등록 말소 측량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됐고요. 자, 이 지적 측량 구분 그대로 형광펜. 지적 측량의 구분 제목을 그대로 형광펜 치셔야 돼. 자, 그래 놓고 양가로 1 제목 형광펜 쳐보세요. 기초 측량. 아, 기초 측량은 이제 용어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를 정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했죠?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겠지 뭐 그 안에는 당연히. 그럼 지적 기준점 3개가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쓰면 3개가 있겠지 뭐. 지적 삼각점 정하는 경우, 지적 삼각 보조점 정하는 경우, 지적 도근점을 정할 때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겠지 뭐.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넘겨 보세요. 142페이지 양가로 2번 제목 있죠. 세부 측량이라고 그대로 형광펜 치세요. 시험에서 단순하게 나옵니다. 지적 측량은 무슨 측량과 무슨 측량이라고 구분을 합니까? 그대로 시험을 냅니다. 무슨 측량과 무슨 측량으로 구분한다. 용어를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 정하는 거라 그랬죠. 이에 반해 세부 측량은 필지의 경계 면적 정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이다. 법률용어로 이렇게 불러나갑니다. 쉽습니다. 그대로 용어 구분하는 문제를 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우측에 143페이지 지적 측량의 주체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도 자, 여러분들 그 01 한국국토정보공사 나오고 교재 넘겨보세요. 아, 넘기지 마시고 143페이지 2에 지적 측량 업자 나오죠. 그럼 두 개 그 안에 내용들 한국국토정보공사 설립 어쩌고 업무 어쩌고 저쩌고 시험 범위에서 다 빠졌어요. 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안 돼 그거. 공부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둘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 자, 맨 위에 지적 측량은 첫 번째 줄 보세요. 수행자인 이렇게 나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지적 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형광펜을 그거만 쳐두십시오. 지적 측량업을 등록한 자.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 형광펜. 자, 그러면 두 개만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하시면 돼. 그 안에 내용은 시험 범위에서 다 빠졌으니까. 지적 측량하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부르는데 지적 측량 수행자가 누구와 누가 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 측량 업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옛날 명칭으로 지적공사 얘기하는 겁니다. 현행법의 명칭이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그 정도만 하시면 그 안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지 마심. 보면 안 돼. 자, 그러면 참고로 고개 들어보세요. 지적 측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 측량 수행자라 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인식 작업만 하시면 되니까 대한지적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업자는 누구냐면은 지적 기술사가 있어요. 지적 자격증의 최고봉의 자격증이야. 지적 기술사가 되면은 자기 측량업 사무실을 낼 수가 있어. 지적 기사들 1급, 2급, 3급 기사들을 고용해 갖고 측량 장비 구입해 갖고 서울특별시장이나 각 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서 측량업 사무실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지적 측량 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업자하고 대한지적공사는 기본적으로 구분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 측량 업자는 이거 기술사가 사무실 낸 사람이지.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어디지? 지적공사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구분할 줄을 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지적 측량하는 사람을 수행자라 한다. 수행자는 누구와 누구다? 지적 측량 업자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그러면 그 다음 하나 더. 여러분들 그러면 본인의 땅이 있으면은 수행자인 업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가서 측량해달라고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본인의 땅이 있으면은 자 보세요. 측량 의뢰하려면은 원칙적으로 측량업 사무실 있죠? 기술사 있는데 거기 가서 못해 여러분들. 측량업자한테 가서 할 수 있는 땅은 제한이 돼 있어. 어떤 땅이냐면은 토지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 만든 토지. 그걸 법률용어로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 귀에 들리세요? 그러면 일반 지역에 일제시대 때 등록해 놓은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업 사무실에 가서 절대 측량을 해 못합니다. 그러면 기술사들은 어떤 민원인의 토지만 받아서 측량 수수료 받아서 그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땅 개발해 갖고 새로 만든 토지에 대해서만 측량 수수료 받아서 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 사무실에서 못해. 그러면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다 어디서 측량하는 거라는 겁니까? 실무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그러면 자 계속 갑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뭘 전주에 있어? 아니에요. 구청 가면 다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청 가면 다 있어. 구청 가면. 구청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사들이 상주 근무를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내부 규칙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측량 의뢰하려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 측량기사들이 지금 상주하는 데가 어디에 있다? 구청에 가면은 그럼 그 구청이 걔네가 공무원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사 직원들이다. 착각하시면 안 돼. 구청에 거 있는 애들이 상주하는 애들이 구청 직원이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이 아니라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측량 의뢰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의뢰하면 돼? 현실적으로 구청 들어가면 돼. 그럼 거기에 구청 공무원이 받아주는 게 그 받아주는 애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자 준비됐으면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145페이지. 145페이지 보시면 지적 측량 이제 절차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적 측량 실시해야 될 사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 측량 실시해야 될 사유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3조에 지적 측량 실시해야 될 사유가 이제 있고, 그러면 그 실시해야 될 사유가 이제 생기면은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지적 측량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걸 첫 번째 의뢰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 측량 의뢰는 누구한테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죠. 지적 측량 의뢰는 지적 소관청에게 의뢰해야 한다 하면 X. 누구한테 의뢰해야 되느냐 하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자, 그러면 수행자 제가 이 10분을 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귀에 들어오라고. 누구를 수행자라 한다? 업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럼 일반적으로 토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측량 의뢰가 들어왔으면 업자가 할 수가 있는데 일반 토지는 다 공사가 가서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자나 공사는 측량 의뢰를 받았죠. 측량 의뢰 받으면은 자 이제 지적 소관청에게 계획서를 갖다 내야 돼. 계획서를. 측량 의뢰 들어왔으니까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떤 측량 방법을 이용해서 그 민원인의 땅에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해요. 이것 때문에 공사 직원이 어디에 상주 근무하는 거냐면은 구청 지적과 군청 지적과에 상주 근무하는 겁니다. 왜? 측량 의뢰 들어오면 반드시 측량 계획서를 갖다가 구청, 군청 지적과에 갖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려면은 일일이 출장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건이 들어오는데 일일이 출장 다니겠어요? 아예 구청에 상주 근무 시켜야겠어. 상주 근무 시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해? 다음 날까지. 의뢰받은 그 다음 날까지 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측량 수행 계획서에 제출된 날짜에 현지에 지금 이제 이 토지가 있으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수행자가 이제 뭐 하러 이제 나가는 거냐? 지적 측량하러 나가면 되겠지요. 그러면 지적 측량을 이제 하러 나가면은 소유자 의뢰했던 소유자 의뢰인을 갖다 입회시켜 놓고 땅 어떻게 측량해 드릴까요? 분할 어디서부터 갈라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소유자를 이제 입회시켜 놓고 지적 측량을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 지적 측량 기간이 법에서 5일 내에 반드시 측량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측량을 실시하면은 측량 성과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측량 성과라는 게 나오면 요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제출하냐면은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지적 소관청은 자, 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구해낸 측량 성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현지에 또 나간다는 거죠. 자, 요걸 나가서 뭐 하느냐면 검사 측량이라는 걸 합니다. 자, 검사 측량은 측량 성과가 제출이 되면은 며칠 내에 하도록 돼 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측량을 하여서 자, 수행자가 업자나 공사에서 한 측량 결과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이제 법적 효력을 얘네는 공무원이잖아요.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법률 용어로 측량 성과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면은 이제 법적으로 비로소 국가에서 공무원이 확인까지 하여야 측량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측량 며칠 내에 측량합니까? 단순하게 시험 문제 난다는 거죠. 며칠 내에 측량? 9일 해야지, 9일. 아이 공사 얘네는 공무원이 아니라니까. 사무실은 얘네가 측량하는 건 종이 조각이 아무런 효력 없어. 반드시 국가에서 확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해야 끝나 측량 성과도가 나오는 거지. 이거는 종이 조각. 이건 종이 조각. 이거는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거지. 5일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말도 안 돼. 측량기간은 며칠? 9일 이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 나중에 측량을 해보세요. 거기 서식에 써 있어. 측량기간은 아무런 얘기 없으면 9일입니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서식에. 교재 말고 나중에 측량할 일 있으면 거기에 측량 의뢰 서 있잖아요. 의뢰서의 그 뒷장에 써 있어요. 측량기간은 합의가 없으면은 9일 내에 측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측량기간 며칠? 9일. 그 9일에서 수행자가 사용하는 기간이 며칠? 5일. 구청에서 사용하는 기간이 4일로 이게 구분이 돼 있어. 자, 이제 갈게요, 계속. 자, 여기에 지적 기준점이 설치를 안 돼 있을 때는 지적 기준점을 갖다가 설치하고 측량을 해야 되면 5일 내에 측량을 못 하잖아. 설치하는 지적 기준점 개수만큼을 법적 측량 기간에 플러스 가산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어떻게 가산하도록 돼 있느냐? 지적 기준점이 15점 미만일 때는 15점까지는 4일을 가산하래요. 그러면 이 측량 기간에 지적 기준점 아무거나 대입해볼까? 지적 도근점을 설치할 때는 5일 내에 수행자가 하래요. 측량 기간을 설치하는 점 개수만큼을 5일에 플러스 가산해 주래. 가산해 주래죠.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15점 초과되지 아니할 때는 며칠을 가산? 4일을 가산 작업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5점을 또 초과하는 때는 여기에 또 가산하래. 또 가산을 하래. 4점마다 1일씩을 가산하래. 4점마다 1일씩을 가산하래. 그러면 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지적 도근점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지적 도근점, 지적 기준점 아까 들어보셨죠? 지적 도근점을 갖다가 17점을 설치하고 이 토지를 분할 측량 의뢰가 들어와서 분할 측량해야죠. 그러면 이 근처에 지적 도근점이 설치가 돼 있는 때는 그냥 분할 측량하면 9일 내에 분할 측량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땅을 분할 측량해 주려고 봤더니 지적 기준점이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5일 내에 측량 못하고 설치하는 기준점 개수만큼을 가산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5일에 자 15점까지는 며칠을 가산해 주래요. 4일을. 그러면 13일이죠. 그러면 17점이니까는 2점 더 설치하면 되겠죠. 그럼 4일에 또 가산해 주면 되겠죠. 15점을 초과하는 때는 몇 점마다 1일씩을 4점마다 1일씩이니까 17점이면은 여기에 이제 해당하니까 1일을 더 계산해 주면 5일, 4일, 1일 하면 11에 플러스 율로 이제 넘어가면은 4일을 더하면 며칠? 14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단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도 냅니다. 자, 지적 기준점 17점을 설치하고 이 땅을 분할 측량합니다. 자, 측량기간 며칠입니까? 해놓고 끝에다 또 단서를 달어. 구청에서 하는 검사기간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르면은 4일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며칠? 10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고. 요거 하나만 이제 정확하게 익히시면 되고. 자, 또 하나는 자, 지적 측량기간이 5일, 지적 측량기간이 검사 측량기간이 며칠이죠? 4일이면 법에 정해진 측량기간은 9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 정해진 측량기간을 사용 안 하고 법정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자, 의뢰인과 수행자가 측량기간을 계약에 의해서 계약은 합의 본다는 거잖아. 법에 정해진 측량기간은 9일인데 법에 정해진 측량기간을 사용 안 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측량기간을 합의를 보는 때는 법에서 뭐라고 되냐? 합의기간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20일로 측량기간을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를 한 때는 법정 측량기간인 9일 내 측량하라는 겁니까? 20일로 간주한대. 20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음? 자, 그러면 자, 단 여기에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간주한다. 법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이거 숫자 구분하는 문제를 물어. 측량기간 20일로 합의한 때
측량 기간이 며칠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4분의 3이니까 15일 이렇게 대답할 줄 아시겠죠? 예, 간단해요. 이거 이상 뭐 얘기는 없으니까. 예, 이 정도 얘기니까 이 정도는 다 뭐 여러분들 되실 겁니다. 네, 측량 성과도가 발급이 되면 측량 성과도를 구청에서는 누구에게? 업자나 공사에게 내주는 것이죠. 그러면 업자나 공사는 그거를 의뢰했던 의뢰인에게 이제 발급하면 의뢰인 소유자는 이제 비로소 구청에 뭐 하러 가면 되는 거냐면은 이거 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하러 가면 된다? 토지 이동 신청. 가볼게. 땅 지금 이거 이렇게 가르고 싶어. 이걸 뭐라 부르죠? 분할이지. 그러면 분할 신청하러 구청에 들어가는 걸 뭐라 부른다? 토지 이동 신청이죠. 분할하러 못 들어가. 이제 다 배운 거야. 분할은 지적 측량 실시해야 될 사유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부터 가야지 구청에 분할하러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부터 한다? 지적 측량 의뢰해야 되잖아. 그죠? 의뢰 들어오면은 공사나 업자가 그걸 갖다 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죠. 그럼 현재 민원인의 땅에 땅 분할 측량하러 나가잖아. 그죠? 그럼 분할 측량을 했으면은 지정량 성과 구해내죠. 측량 성과 구해내면 그것을 갖다가 시군구청장에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이 현지에 확인하러 나오죠. 검사 측량이죠. 검사 측량하면은 뭐가 발급된다 구청에서? 측량 성과도. 측량 성과도를 발급하면 이거를 구청에서는 누구한테 발급해서 내주고? 수행자에게. 그러면 의뢰인은 누구한테 그 측량 성과도를 이제 찾으러 가면 된다? 수행자에게 이제 측량 성과도 발급 나왔으니까 당신 구청에 이제 분할하러 들어가도 돼. 이제 뭐 신청하러 가는 거다? 분할 신청하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돼. 요 간단한 얘기가 시험에서 이 파트에 거의 99%가 지금 이 구조를 갖다 이해하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더 정리해야 되는 게 교재 146페이지 볼까? 뭐 가로놓기 해보래. 해볼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22의 문제 보세요. 다음 지적 측량 기간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 맞는 거. 자, 1번. 1번이 아니라 네모 박스 들어갈게요. 지적 측량은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하며 넣어야 될까? 5일.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한다 넣어야 될까? 4일. 그다음에 다만 기준점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은 플러스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측량 검사하는 경우 기준점이 15점 이하까지는 며칠을? 4일을. 초과하는 때는 4일에 더하여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씩을 가산한다 그랬잖아. 그럼 D급번에는 4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 나왔네. 합의. 계약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법정 측량 기간이다. 계약 기간으로 간주한다. 계약 기간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계약 기간에 전체 기간에 얼마는 측량 기간으로 니을? 4분의 3은 측량 기간. 전체 기간에 미음 마지막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편하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지 뭐. 이건 뭐 시간 끄는 문제지 뭐 이게 뭐 맞추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자, 147페이지 중간에 핵심 체크 찾으셨어요? 핵심 체크 147페이지. 자,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 검사는 측량 성과를 누구한테 제출해서 검사 맡아야 되는데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 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위 난이도 이제 문제를 낼 때 심화 문제를 냅니다.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 맡는 게 원칙인데 즉 노량진동 땅에 대해서는 측량 성과 검사를 갖다가 동작구청장한테 제출해서 검사 맡는 게 원칙인데 서울특별시장한테 제출해서 검사 맡아야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정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과정에. 그 박스가 그 얘기입니다. 검사 측량 주체에 나왔죠. 원칙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적 소관청. 단 예외 나왔죠. 두 가지 이제 익히시면 돼. 상위 난이도. 어떤 측량 성과, 어떤 측량 성과. 1번 지적 삼각 측량 성과. 2번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 검사는 누구로 돼 있어요? 시도지사 소관청으로 돼 있죠. 예, 그렇게 구조를 좀 익혀주시기 바라고. 자, 됐고요. 넘겨 보십시오. 문제 또 해놨네. 148페이지. 또 풀어볼까? 풀어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의뢰 설명 틀린 거 1번. 소유자는 토지 분할하는 경우 지적 측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장의 포인트는 분할이 먼저 지적 측량 실시 사유인지 그거부터 잡아내야지. 분할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은 그 다음 문장을 안 읽어도 되는 거야. 그거부터 배워. 그럼 있으면은 통과해야죠. 그 다음 문장을 또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 사유 여기에 해당했죠? 그러면 당연히 자 누구한테 의뢰가 이제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 돼요. 지적소관청에 의뢰하는데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누구한테 의뢰로 뒤에 나와야 돼? 수행자에게 의뢰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O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2번 지적 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제출해야 한다. 수행자에게 측량해 주세요. 의뢰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개 끄덕거리면서 읽어나가 1번이 해결되면 2번도 당연히 같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지요. 3번 수행자는 측량 의뢰받은 때 기간, 일자, 수수료 적은 수행 계획서 썼네? 수행자가. 그러면 이거 구청에 갖다 놔야 된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정. 됐죠? 4번 지적 기준점 설치 안 하고 측량 또는 검사하는 경우 지적 측량의 기간은 5일, 검사 기간 4일 원칙으로 한다네. 그럼 5번이 틀려야 돼. 정답 나오려면.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 정하는 때는 그 합의 기간에 따르되 오케이 맞네. 다음 전체 5분의 3 여기가 틀렸네. 합의 기간의 전체 4분의 3이라고 수정해야겠지. 측량 기간 전체 기간의 4분의 1 이렇게 수정하시면 맞는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오른쪽에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지적기준점 3개 눈으로 밑에 도표 익히시기 바라고. 그 3개 지적기준점 정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기초 측량. 그 다음에 하나 더 익힐게. 그 도표. 그러면 그거 안에 내용 안 읽으셔도 돼. 그 기준점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그 결과 기록물 종이를 측량성과라고 해요. 측량성과 누가 관리하는지 보세요. 삼각점 측량성과 시도지사.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 그럼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적 삼각점 측량성과 열람할 수도 있고 지적 도근점,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성과 열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열람 누구한테 요청하는지 잘 보세요.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게 다 열람 신청 가능한데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은 시도지사가 측량성과 갖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갖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갖고 있으니까 시도지사 열람이 없잖아. 그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의 측량성과는 시도지사가 측량성과 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열람? 지적 소관청에게. 그 구조만 도표로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예, 됐고요.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 지적기준점 말뚝 깎는 거. 이거 말뚝 뭐 거리 뭐 2km마다 박아라 1km마다 박아라. 이거 옛날 얘기. 시험에서 다 삭제됐어요. 참고로. 안 보셔도 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153페이지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위원회에 나오는데 마지막 주제 이게 지적에. 자 이제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어디서부터 받으셔야 되느냐. 교재 155페이지 보실래요? 155페이지.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심사 청구하는 것으로 지적위원회 분쟁 처리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거하고 있다 해놓고 도표. 자 정리. 그거 키워드 꼭 잡아주십시오. 지적측량 적부심사 어디에서 한대요? 우측에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는 어디서 해준대요? 중앙지적위원회. 단어 구별하는 문제를 낼 겁니다.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 의결해 주는 데고 중앙지역에는 재심의 의결해 주는 데야. 그걸 구별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역위원회 용어가 나오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와서 153페이지 지적위원회가 두 군데 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
적부심이에요? 재심이 의결해 주는데요. 재심이 의결.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 의결해 주는 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153페이지 첫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에 뭐를 두고 중앙지적위원회, 그다음 시도에 뭐를 두고 지방지적위원회. 그게 시험에 2번, 3번이나 난 주제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어디에 두는지, 지방지적위원회 어디에 두도록 되어 있는지. 자, 153페이지 보시면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어디에 둔다? 국토교통부에. 지방지적위원회 어디에 둔다? 시도에. 그것만 구별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 구별 작업해 주시면은 이제 나머지 얘기는 뭐 잡스러운 얘기니까 굳이 뭐 읽어두고만 안 읽어두고만. 넘겨보세요. 그럼 155페이지 이제 지적 측량 적부심 이제 심사하러 가볼게요. 자, 이제 그 적부심 절차 이제 보시면 지적 측량 적부심 절차 위에 상단에 양가로일 지적 측량 적부심사 절차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그거로 볼게요. 심사 청구 이렇게 나옵니다. 심사 청구 나오고 위원회 회부, 위원회의 의결, 의결서 송부, 등록사항 정정 및 측량 성과 수정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1번서부터 잡아갑니다. 절차니까. 지적 측량 적부심 청구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줄로 직접 가세요. 시도지사 거쳐 지방지역위원회. 빨리 형광펜. 지적 측량 적부심 청구 누구를 거쳐 어디에? 시도지사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그거만 잡으시면 돼. 자, 2번 갑니다. 지방지역위원회 해부 나오죠? 기억번.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형광펜. 다음 각구 사항을 주사하여 어디에 해부냐면 지방지적위원회 해부 형광펜. 그거만 보이시면 돼. 시도지사는 적부심 청구 들어오면은 30일 내 안건 검토해서 어디에다 해부하래요?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예, 누가 누구에겐지만 기억해야 돼요. 지적소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어디에다가 지방지적위원회 중간에다가 이제 기간을 30일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번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돼.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안건 해부했겠죠. 그럼 회의가 소집되잖아요. 지방지역위원회가. 회의가 이제 소집되면은 지방지역위원회에서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이제 심의 의결 내려주는 게 3번에 있겠지 뭐. 자, 3번에 자, 지적측량 적부심 해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형광펜. 심사 청구 해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 의결 형광펜. 박원순 시장이 안건 해부하면 지방지역위원회 회의 소집된다는 거죠. 그럼 그 회의가 소집되면은 지방지역위원회는 며칠 내에 심의 의결해 주래요? 60일 내. 자, 됐고요. 자, 넘겨보시고. 자, 그럼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지방지역위원회에서 의결 내렸겠죠. 의결 내렸으면 의결서를 갖다가 시도지사에게 보내주면 니은으로 가시면 됩니다. 시도지사는 박원순 시장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받았잖아요. 그러면 청구인에게 그걸 통지해주면 되는 거죠. 며칠 내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7일 내. 주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도지사는 의결서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이셔야겠고, 두 번째 줄로 가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결서 통지해야 된다에 통지 3개의 키워드가 보이셔야 책을 읽어나가지. 누구는? 시도지사는 며칠 내에? 7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구조만 형광펜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가 보세요. 지적측량 적부 뭐라고 돼 있어요? 재심사 청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지적측량 적부 재심의 의결해 주는 데는 어디냐면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있다? 국토교통부에. 그럼 따라서 자, 지적측량 적부심 의결서를 통지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인 불복 신청을 하려면은 재심 청구는 의결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하는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90일 내. 90일 내 재심 청구 꼭 기억. 그럼 재심 청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소속돼 있는 장에게 재심 청구서 제출해야죠. 국토교통부에 소속돼 있다 그랬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 청구서 갖다 내는 거지 뭐.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심 청구서 들어왔죠? 자, 그러면 중앙지역위원회 회의 소집시켜야 되네. 안건 던져갖고 며칠 내에 안건 던져야 돼요. 똑같아. 박원순 시장이 아까 적부심 청구받으면 며칠 내에 지방지역위원회에다 안건 던져갖고 회의 소집시켰죠? 30일. 그럼 똑같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심 청구서 들어오면은 중앙지역위원회 회의 소집시켜야 돼. 며칠 내에? 30일 내. 30일 내.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건 던져갖고 중앙지역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죠? 그럼 중앙지역위원회에서 재심 의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서울시의 지방지역위원회하고 똑같아. 몇일 내에 재심의 의결? 60일 내. 60일 내. 그럼 재심이 의결했으면은 재심의 의결서를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심의 의결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은 지적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마무리됐으면은 그 문제 마무리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157페이지. 지적 측량 적부심 절차 순서 맞게 연결한 거 이렇게 냈네. 자, 이제 볼까요? 1번 적부심 청구서 제출하여 자 누구한테 제출하죠? 박원순 시장 이렇게 해야 돼. 직접 해야 돼. 그래야 해나가. 그럼 박원순 시장은 자 안건을 어디에다 해부해요? 서울시에 지방지적위원회 안건 해부하잖아. 맞아, 그거까지.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하죠. 그럼 의결 결과 내용을 갖다가 청구인에게 통지해요, 안 해요? 통지하죠. 그 다음에 등록사항 측량성과 수정해야 안 해요? 하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한테 의결서 송부가 거기에 나오면 안 되잖아. 어디에 나와야 돼요? 1번이 틀린 이유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다음에 시도지사에 대해서 의결서 송부가 나와야지. 맨 끝에 나오는 게 순서가 거기 나오면 안 되겠죠? 어디에 나와야 돼요? 지방지역위원회 의결을 했으면 의결서를 갖다 박원순 시장한테 송부해 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고. 2번 지역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제출. 그럼 박원순 시장이 받았어. 그럼 박원순 시장은 지방지역위원회 해부? 오케이. 회의 소집됐어. 그 다음에 그럼 지방지역위원회에서 의결 60일 내에 심의 의결할 거 아니야? 그럼 의결했으면 의결서를 갖다가 누구한테 송부해요? 박원순 시장한테 송부를 해야 박원순 시장이 그걸 갖다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또 그게 또 틀렸네. 바뀌었잖아. 그죠? 자, 3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제출했어. 오케이. 박원순 시장이 받았어.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그럼 안건을 지방지역위원회 했겠죠? 그러면 지방지역위원회 회의 소집되면 의결하겠죠? 그러면 의결했으면 의결서를 박원순 시장에게 송부했죠? 오케이. 잘 가네. 그 다음에 의결 결과 내용을 7일 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했죠? 그러면 재심 청구 안 하면 등록사항을 직권정정 및 측량성과 수정하겠죠. 3번이 제대로 된 거네. 예, 3번이 제대로 된 거예요. 오케이. 예, 됐어요. 3번이 제대로 된 거. 잠깐 쉬죠.